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러 평가 분석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노동자분들 전부 다 좀 푹 쉴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방송국에 열심히 일들 하시네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요. 예. 벌써 유튜브에 청취자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삐삐니 구루맨님, 예, 유승민 대표 인터뷰 보러 왔습니다. 김혜경님, 유승민 대표님 어서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초라한 성적표 큰 실망이다. 어떤 부분에 가장 실망하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보수 진보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런 거 떠나서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시던데 파이라는 게 우리가 파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를 뭘 얻어왔냐.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당초부터 이 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고 우리가 정말 대통령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다. 국빈 대접은 융숭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교라는 게 그 모양이 화려할수록 속이 비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사실상 핵 공유라고 강조를 하고 사실상 핵 공유를 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체가. 핵공유가 아닌 걸 스스로 잘 아니까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번 회담이 진짜 중요했다고 보는 게 그 최근에 여론조사 보시면요. 갤럽에서 보시면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 개발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찬성합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한테 쏠 수 있고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맞아가지고 모두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본능적으로 국민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도 저는 우리 스스로의 독자 핵 개발의 길을 그게 뭐 한 번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여는 회담이었어야 된다. 이제까지 하던 게 뭡니까? 해구산이고 확장 억제를 수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문서로 한 데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문서가 있었습니다. 말은 수도 없이 많았고 그동안 SCM 같은 거 국방장관 회담 이런 게 다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더 화려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가장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길을 제대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틀고 왔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한테 좀 바이든이 평생 외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미국한테 좀 당하고 왔다. 뭘 당했느냐. 핵을 독자 핵 개발할 길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안 가는 걸처럼 약속을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받아든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여정이 이랬잖아요. 빈 껍데기라고. 제가 북한 말 뭐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빈 껍데기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할 회담 결과고요. 진짜 독자 핵무장을 원했던 우리 국민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보수 언론이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칭찬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독자 핵 개발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의원님 생각은 아마도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 물고 정도는 틀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요.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니에요. 일본한테는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에 보면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하는 데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호주하고는 최근에 핵잠수함을 그렇죠. 미국이 판매하기로 하고 호주가 앞으로 엄청난 핵잠수함을 가집니다. 핵잠수함은 맞습니다. 프랑스가 반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NPT 지킨다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NPT.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방송의 패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거예요. 예. 핵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죠. 예. 이게 세계 최악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남의 나라는 못 가지게 하니까요. 그런데 NPT를 읽어보면 거기 10장 1호에 10조 1항이죠. 10조 네. 1항. 10조 1항에 보면 자기 나라의 최우선 이익이 이 위협을 받을 때 피해를 받을 때 그때는 그거를 3개월 전에 그걸 설명을 하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탈퇴한다 이러고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군요. 아, 당연히 있죠. 예. 그거 읽어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이고 전문가들이고 왜 NPT 탈퇴하고 우리가 독자 핵 개발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를 받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 막 하면서 예. 그게 NPT 준수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 준수 안 하면 국제법을 어기는 불법이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 그러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핵을 개발해 가지고 저렇게 협박을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생명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예. NPT 준수해야 된다 불법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저는 비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 핵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길로 하루 만에는 못 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로 지금 나가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핵 공유라는 건 뭐냐. 핵 공유는 우리가 당장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정신 중에는 2017년 대선 때 핵 공유를 나토식 핵 공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 사드도 제일 먼저 주장했고 핵 공유는 과도기적인 조치예요. 핵 공유 안에 전술핵의 미군의 전술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1단계로 나토식 핵 공유를 진짜 가고 핵이 와야죠. 문서나 말이 오는 게 아니라 예. 핵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독자 핵 개발로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본능적으로 그리 가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 이 외교가 못 따라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플루토늄 농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기반을 마련해 놓다가 정말 유사시에는 3개월이나 6개월 만에도 핵무기를 사실 개발할 당연하죠. 수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일본이 그렇게 가 있거든요. 예. 같은 동맹인데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만 해달라. 그렇게 미국한테 요구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기존에 하던 해구상과 확장 억제 기존에 다 해오던 겁니다. 예. 말로 문서로 다 해오던 건데 그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수사를 더 넣어가지고 별도의 문건을 만든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 방향으로 가셨냐. 갈 길이 그 방향이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과 미국이 1대1로 맺은 거라서 나토식 핵 공유보다 뭐 더 실효성이 있다. 다자와 협정이고 그쪽은 우리는 1대1 협정이다. 나토 홈페이지 가면 예. 뉴클리어 쉐어링 어그리먼트라고 나토 홈페이지 아예 쉐어링 핵 공유랑 이란 말을 씁니다. 그거는 나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예. 이미 자기 핵이 있는 나라들이고 나토 회원국이면서 그렇죠. 나머지 없는 회원국 5군데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뭐 200발이 됐든 250발이 됐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예. 그거는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핵 공격을 하면 바로 나토의 전투기에 바로 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나토 핵 공유를 그 알맹이는 핵심은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 억지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핵무기는 절대 갖다 놓지 않으면서 지금 곧 뭐 부산이나 진해에 SSBN이라고 핵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오하이오급 잠수함. 예, 그 안에 그렇죠. 핵 탄도 미사일이 실려 있거든요. 예. 그 잠수함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가 그건 비짓이에요. 예. 방문이에요. 왔다가 며칠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 F-22 스텔스기 무슨 B-1 뭐 B-52 예? 전략 폭격기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중국 같은 경우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거칠게 반응하죠. 그런데 예.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이 독자 핵 개발로 간다. 또 제대로 된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 만약 그러면 이번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냥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한 정도. 북한은 그냥 빈 껍데기 아니냐고 그러고 막말은 막 하죠. 북한은 예.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속으로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NPT 탈퇴해서 핵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NPT 여전히 준수한다 그러고 핵을 아직 계속 못 가지고 이런 비대칭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예.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 예. 중요한 회담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개요만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 대만 이슈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했고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76.6%가 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대만 이슈는 다행히도 공동성명서에는 좀 이렇게 그 인터뷰와는 좀 달리 좀 그래도 뭉개에서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네. 뭉개에서 들어갔고요. 예, 우크라이나. 그 워싱턴서는 말고 공동성명 긴 거 예. 그걸 읽어보시면 대만은 예. 로이터 그에서 예, 대통령 바로 하신 인터뷰했던 말씀 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예. 반대한다. 예.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은 들어갔죠. 물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갔죠. 예. 다만 이제 뭐 절대라는 말은 빠졌습니다만 절대란 말만 빠졌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독일이나 폴란드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 포탄이 155mm가 이미 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일꾼이 뭐 국방부가 제대로 공식 인정은 안 합니다만. 예. 그거는 저는 뭐 NCN대로 갈 수 있다고 봐요. NCN대로 갈 수 있다. 그때 다만 이제 미국 그 CIA의 도청에 예. 그게 나와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차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는 게 러시아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이거는 계속 NCN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중국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계속 거칠게 반응하죠. 예. 근데 그 약간의 뉘앙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구15를 보면 만약에 그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을 완전히 실행한다면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쪽에서는 또 그 중국에 계신 현지 전문가들은 암묵적으로 지금 뭔가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시켜서 보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제 뭐 그저께 지난 며칠간 예.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아직은 보복을 진짜 제대로 우리 사드 보복 때 같이 예.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저는 좀 불투명하게 봅니다. 예. 경제를 보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관계가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불리하게 이미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분기 중국 적자가 79억 불 적자가 나버렸어요. 무역에서. 그리고 중국 전체의 수입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줄어들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뭐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던 그렇죠. 나라인데 네. 지금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중국이 그만큼 따라온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제의 지금 우리 경제가 부진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중국하고 이 회담 이후에 관리를 잘해서 네. 잘해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충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미국 저는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아주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것은 늘 찬성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중국하고 러시아의 외교의 축, 외교의 공간도 늘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요. 대만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터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사전에 정말 충분한 이 비밀스러운 준비는 다 해놔야 되는데 예. 근데 외교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는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이상 또 대만 해역에서 평화 안정이 유지되는 이상은 우리는 중국한테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존중한다. 라는 입장이 있고 다만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서 동북아 전체가 그 화약고 때문에 불안정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입장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그 보도가 좀 미묘한 시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론 예. 이야기죠. 마이크론 예. 이야기. 마이크론 제재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말아라. 예. 중국에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그거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중국 반도체가 수준이 하도 올라와 가지고 예. 마이크론의 제재를 해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지는 모르는데 예. 당장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중국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산업들이 다시 이렇게 호황이 되면 저는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 그 기사는 굉장히 놀라운 게요. 예.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중국에 팔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회담에서 예. 대통령께서 얻어와야 될 경제에서 가장 얻어와야 될 가장 넘버원은 그거는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 그렇죠. 예? 우리 윤 대통령이 좋아하신 자유. 예. 그 자유를 이번에 얻어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자유무역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다. 뭐 그렇죠. 이런 거라지. 왜냐하면 예. 다른 나라들 다 중국하고 하거든요. 일본도 하고 호주도 하고 대만도 하잖아요. 대만 그렇게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면서도 그렇죠. 대만이 1위 수출 수입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 예. 우리도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를 미국으로부터 얻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 정부가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만약 제재를 받으면 삼성, SK 하이닉스도 팔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거기 플러스 지금 IRA법하고 예. 칩스법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번에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못 얻어왔잖아요. 그게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할 자유와 직결된 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이 경제에서는 제일 아쉬운 대목이죠. 예. 대일 관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와 관련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오늘 조선일보는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면 헤드라인이 외교는 성공 이제 경제 민생의 시간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이걸 보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핵 가지는 걸 반대했던 우리 반핵 세력들, 예. 예? 북중러, 우리나라 안에 반핵 세력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좋아할 결과거든요. 근데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보수는 무조건 칭찬하고 진보는 무조건 반대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조선일보도요. 특정 언론사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사설에서 네. 저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맞아요. 네. 핵 개발이 봉쇄됐다. 네. 우리가 NPT 지키고 원자력 협정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안 하겠다 소리거든요. 불과 1, 2개월 전에 다 사설의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난 1월에 자체 핵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 카드를 계속 가지고 갔었어야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저는 이번에 상하원 연설에서 박수가 덜 받았고 덜 화려하더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하나라도 개정을 해왔으면 그런 게 큰 성과라고 보는 거죠. 예. 병문화된 거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배려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예.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받아온 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이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경제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뭐 똑같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고쳐줄 거냐. 가드레일이라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일종의 시행령 비슷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년 11월까지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이게 타이밍이 많이 늦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IRA법이고 칩스법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네. 그때 제가 펠로시 만나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왜? IRA법하고 칩스법이 지금 미국에서 통과가 되기 직전인데 우리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물론 펠로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미국 의회를 상대로 진짜 모든 우리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법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동맹 간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점을 너무 우리가 1년 동안 네. 시간을 허비를 해버렸어요. 지금 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부담이나 불확실성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을 그 말꼬리라도 붙잡고 노력을 해야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이 5월 10일입니다. 예. 곧 열흘 후인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들 꼽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1년이 네. 다 돼가지고 네. 야, 뭘 잘하고 뭘 못했냐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잘한 걸 꼽기가 진짜 힘들어요. 꼽기가 힘들다. 국민들 지지에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거. 저는 뭐 우리 외교의 축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옮겨가는 속도나 폭이 너무 급진적이라서 중국,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의 공간을 너무 없애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예. 잘못한 거는 진짜 많아요. 잘못한 거는 지금 그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말씀 그랬었죠? 꺼내셨잖아요. 그런데 예. 1년 동안 3대 개혁 된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뭐 이야기가 아니죠. 온 국민이 걱정이니까. 저는 저출산 인구 문제 예.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놓고 이렇게 가면 5년 그냥 또 가버립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 5년 임기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진짜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황금 시간이거든요. 예. 이거를 저는 그냥 날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인구, 노동, 교육 또 연금 이런 쪽으로 개혁을 제대로 된 개혁의 청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전부터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의 나라 그게 됐느냐. 예. 또 자유를 뭐 수백 번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자유가 도대체 누구의 자유냐. 이게 정말 부자 재벌들이 자유냐, 노동자들이 자유냐, 언론의 자유냐, 이게 누구의 자유냐.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1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좀 성찰하고 뭐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거 아메리칸 파이는 잘 부르시대요. 정부 여당 간 소통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대통령의 인식에 혹시 지금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어떤 좌파 세력과 전쟁 중이다. 이런 인식이 혹시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좌파를 우리 뭐 보수에서 빨갱이 이러잖아요. 예. 그때 빨갱이를
정말 없애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예? 보수 세력이 잘하는 겁니다. 예. 좌파 진보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파 보수가 잘하려면 이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자꾸 말로 안 그래도 뭐 외교든 내치든 말 조심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데 말로 자꾸 그렇게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내가 보수파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 잘할 수 있는지 이 정말 국민들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시면 당연히 그거는 자연스럽게 원하는 늘 원하시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이 북한에게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듯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하면 된다. 승리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본인들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도부 출범 이후에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돈봉투 의혹이나 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지율은 별로 그렇고요. 지난주 이 돈봉투 사건은 우리도 과거에 겪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당대회든 어디든 뭐 선거에서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거 이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정말 박멸돼야 될 그런 일인데 이런 참 이 썩은 일을 민주당이 저질렀는데 부패한 일을 근데도 지난주 여론조사에 민주당은 4%포인트 올라가고 하는 거 보고 갤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저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 같은 저런 정말 아주 질이 안 좋은 부패 사건이 터졌는데 왜 민주당 지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거는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마음이라는 게 국민들 굉장히 냉정하게 현명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집권했으면 당신들이 잘해라. 이제 더 이상 지난 정권의 책임 이거는 이제 통할 시기가 다 지나버렸죠. 1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거창한 말 구호 이런 것보다 하나하나의 정책 국민 생활 또 국가 안보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나고 있는 거죠. 총선 1년 남았고 의원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우냐면 저는 뭐 제가 제 스스로 무슨 욕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또 대안을 찾는 거 이런데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아마 물어보시려는 게 신당 이야기 같은데 신당은 저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의지와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한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그런 세력이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는 제가 전혀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위중한 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